갔다 왔을 거니 학교에서 보내주는 거. 오, 학교에서 갔다 오세요. 근데 주기도문이랑 성경책 외워야 돼요. 에이, 주기도문은 정말 하루 만에 외워. 주기도문 진짜 선생님 주기도문 다 어릴 때 외웠어. 고득점 선착순이면 무조건 외워야지.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그거 외워야지 당연히.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셋 다 좋다. 일본 친구. 셋 다 너무 좋다. 근데 일본은 솔직히 갈만하자. 하고 베트남? 갈만하자. 나는 갈만하자. 싱가포르? 갈만하지. 갈만한데 애들이 가고 싶은 건 솔직히 대부분 일본인데 쌤들 입장에서 싱가포르. 일본은 금방 가니까. 싱가포르 6시간이야. 그러니까 6시간밖에 안 걸리지. 굳이 돈 하나 주고 고생해서 갈 거면 싱가포르에 가서. 깨끗하잖아. 일본은 깨끗하지. 1078번이요. 1번부터 좀 같이 볼게요. 나 오늘부터 공수투 조금씩 나갈 거예요. 쌤. 어. 아, 괜찮아. 만원도 있어. 뜯기 귀찮잖아. 1078번 보시면 문제가 뭐냐? 봐. 1078번이나 봐. 문제 보시면요.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 이상 플러스 1 이하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그래프로 해석해서 풀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차 부등식의 좌변과 우변에 너무 널브러져 있으니까 이걸 한쪽이 0이 되게, 즉 우변이 0이 되게 우변에 있는 것들을 다 좌변으로 넘겨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부등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2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3이 있는데 k가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k는 0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해석하자는 게 무슨 뜻이냐면 좌변에 있는 식을 가지고 어떤 식을 만들면 이게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우변도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되어서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봐봐요. y는을 갖다 붙여버리면 좌변은 이제 2차 함수가 된 거 보여. 2차 함수식 형태가 된 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우변에도 똑같이 는 y를 만들었어. 그럼 y는 0은 x축이라고 해석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때야 되냐면 x축에 접하거나 그 아래에 있어야 돼. 지금 저 부등호 방향이 y는 0이라는 저 식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x축 쪽으로. 그러면 x축보다 어때야 된다고요? 접하거나 완전히 내려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좀 따져봤을 때 x축이 있어요. 이렇게 x축입니다. 이 그래프에 마이너스 1 이상 플러스 1 너 왜 그래프를 그렇게 그려? 네?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왜 저래요? 아니구나. 왜요? 여기 위에다 그렸어 그래프를 2차원 그래프를. 아니지 그거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 범위 내에서 x값의 범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일단 저 2차 함수 식을 보고 우리가 바로 이 축의 방정식을 구합시다. 2차 함수에서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알아두면 완전 편리하잖아. 이런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까먹었네. 2a분의 b라고 해서 축의 방정식을 바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축의 방정식을 바로 여기서 구해볼게요. 일단 축의 방정식 구해볼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된 거지. 축의 방정식 얼마인가요? x는 2분의 1이다. 그러면 대칭 축의 방정식의 x는 2분의 1인데 지금 x값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돼 있어요? 마이너스 1 이상 플러스 1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거잖아. 여기 축의 방정식의 x는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래프가 약간 대칭되진 않고 살짝 삐뚤어지게 잘리겠죠.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야. 아무래도 마이너스 1이 조금 더 멀어요. 2분의 1에서. 그리고 플러스 1이 2분의 1에서 조금 더 가깝고요. 그럼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잘려져야 돼요. 이것이 반드시 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 그래프 갖다 여기다 그대로 한번 확인해보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단 x축에 접해도 됩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k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일단 그럼 여기서 누구만 x축에 닿거나 밑에 있으면 되냐면 이 제일 높이 있는 이 값, 최대값이라고 하죠. 제일 높이 있는 요 놈이 x축에 닿거나 아니면 그 아래에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다른 값들은 모두 다 이 별표, 선생님 별표 표시한 이 값보다 밑에 있죠. 그래서 최대값인 최대값 f 얼마예요? 이거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죠. f 마이너스 1이 어때야 되냐면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는 겁니다.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돼. 그러면 그래프가 언제나 저렇게 x축보다 아래에 있을 거예요. 또는 아예 접해져 있던가. 그러면 이제 이 y는으로 표시했던 요식을 fx는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이게 지금 이차함수 fx는 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0 이하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윤서 불러.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 대입할 겁니다. x에다가 불러요.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네.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뒤져요. 그래서 그것이 이걸 만족하게 하는, 이 형태를 만족하게 하는 범위를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거 정리해보세요. 정리해보세요. K는 7보다 크거나 같다. K는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문제의 끝까지 읽어. 뭐 구해야 돼? 마지막에 봐봐. 최소값. 최소값입니다.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은 최소값은 얼마니? 7. 그치? 최소값은 7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1078번은. 다음에 1081번 볼게요. 저희 학교 저 옮긴대요. 왜 옮겨, 니네 학교? 그러니까 아예 옮기는 게 아니라 임시? 중학교 건물을 어. 위치를 바꾼대 운동장에. 왜요? 왜 그런 짓을 해? 운동장이 저희 학교가 막 축구부랑 이런 거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운동장도 넓어지고 그리고 그 저희 학교 되게 높게 있잖아요. 어. 그래서 올라갈 때 힘들다는 저게 계속 있어서 그냥 아예 이렇게 쭉 지어서 약간 그런 건물도 있잖아요. 언덕 위에 있는 데랑 아래 있는 데 갖고 그냥 엘리베이터 1, 2층 이렇게 쭉쭉 우와. 가는 거. 대학교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네, 짓는데요. 대학교 같이 뭐 그렇게 짓나 보다. 그러니까 쩐다. 야, 돈 많네. 근데 그거 2029년 되는데요. 성인 되냐, 그때? 잠깐만 4년 저희- 전에는 저희 저희 성인인데요. 그래. 성인 돼서 놀러 가면 있겠네. 야, 1081번 보세요. 1081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루트 어쩌고 저쩌고의 값이 실수가 되게 하는, 얘들아 이거 실수가 되게 해야 된다. 근호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갔을 때 실수가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갔다. 실수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호 안에 0 또는 양수가 되어야 실수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성립해야 하냐면 이 근호 안에 있는 요 식 있죠? k 플러스 1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플러스 5라는 요것이 0 또는 양수가 돼야 돼요. 이것을 성립해야 된다. 2차 부등식 생성된 거 보이나요? 2차 부등식 생성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해야 되는데, 일단 저게 성립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2차 함수 그래프를 해석하고 싶은데 최고차항을 봐. x제곱의 개수가 k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양수니?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k 플러스 1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이걸로 구분해서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 때. 그럼 첫 번째 k 플러스 1이 양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k 플러스 1이 양수. 이거 음수여도 한꺼번에 가자. 1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랑만 구분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저게 성립하려면 무슨 볼록인지도 언젠간 결정이 되니까.
그러면 일단 저 k 플러스 1이 0이 된다라는 상황을 볼게요. 0이 된다. 그러면 k 플러스 1이 0이 됩니다. 즉 k는 마이너스 1일 때를 보자는 거야. 일단 그럼 k 플러스 1 자체가 다 0이 돼버려. 선생님이 이거 안 쓰고 이렇게 쓴다? 일부러 이렇게 쓴다. 0x 제곱 이렇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면 마이너스 0x 플러스 5는 0 이상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야. 이거 성립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해요. 그렇죠? 0x 제곱 뭘 집어넣어도 0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0x 뭘 집어넣어도 0이 돼요. 그럼 여긴 다 0이 되고 5만 나온단 말이야. 5는 언제나 0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므로 k는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하고요. 이번에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서 저게 2차 함수가 될 때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이때는 이 주어진 좌변에 있는 식이 2차 함수가 되는데 2차 함수 식이 되는데 그러면 저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해야 돼요. 그때 그럼 너네가 그래프를 생각해봐. 어떻게 생겨먹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일단 이거 0보다 같거나 커진다. 자, 해석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한다 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에 접하거나 위에 있다로 해석한다 라고 했는데 일단 그러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라고 생각해봐. 위로 볼록 생각해봐요. 위로 볼록이야. 그러면 엄청나게 위에다가 이렇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부분 없어요? 있죠. 언젠간 관찰하다 보면 언젠간 이렇게 x축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죠. 그럼 이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간 이 그래프는 계속 무한히 커지는 거니까 또는 무한히 작아지는 거니까 언젠간 x축 밑으로 내려가는 게 생기니까 위볼이면 안 돼. 위볼이면 안 돼요. 위볼 안 돼요. 그럼 무슨 볼록이어야 되냐면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요.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요. 그럼 이제 아래로 볼록으로 만들어줘야 하고요. 즉 얘들아 아래로 볼록이라면 2차 항의 개수 x제곱의 개수 이 k 플러스 1이 어때야 돼요? 아래로 볼록이냐면 양수여야 되죠. k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신혜서 뭐하고 앉아있니? 안 끝났어요. 아래로 볼록이면서 어때야 돼? 요거 해석 잘하자. x축에 접하거나 어때야 돼요? 그래프가 떠 있어야 돼요, 위에. x축에 접한다 하면 우리 뭘 가지고 식을 만드냐면 판별식으로 만들어요. 이 2차 함수식의 판별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이 0이 된다라고 하지. 근데 떠 있어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떠도 된단 말이야. 뜬다는 거는 판별식이 양수라는 걸까 음수라는 걸까? 제발 헷갈리면 안 돼요. 양수 아닙니다. 음수입니다. 교점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음수입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을 만들어서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해서 k 값의 범위를 구할 거예요. 판별식 만들게요. 여기 판별식 만듭니다. b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5 곱하기 k 플러스 1을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고. 이 2차 부등식을 풀면 된다고 윤서야? 네. 풀 수 있잖아. 풀었어요. 사이값 나오지? 네. 뭐랑 뭐 사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이랑 10. 벌써 나왔어요? 아니요. 자, 걔는 10을 다 막 했었는데 막판에 더하기를 잘못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K값의 범위가? 네. 근데 이제 공통 부분을 구해야 돼. 여기 위에서 아볼이어야 된다, 아래로 볼록이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포함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 두 번째 상황 내에서는 K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9 이하일 때 성립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마이너스 1은 포함 안 되는 거야 결국에는? 1번 케이스 봐봐. 1번 케이스. 1번 케이스일 때 어땠어요? K는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했었죠. 이것도 여기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범위에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마이너스 1은 없지만 여기 위에서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그래서 결국에 K값의 범위는 최종적인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1이 포함이 된 겁니다. 이거 마이너스 1 이상이라 하면은 이거는 범위 자체가 헷갈리겠다. K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9 이하이다. 어차피 정수를 구하는 거니까 범위를 한꺼번에 써도 되지만 정확하게 적으려면 저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안에 해당되는 정수의 개수 구합시다. 1086번 갑시다. 그래프 보는 순간 너무 싫지 않았어 이거는? 그러니까 1086번에 세 이차함수 쉬는 척 똑바로 한다. 네. 세 이차함수 y는 fx, y는 gx, y는 hx 그래프가 그림과 같대요. 지금 얘네 교점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서 만나는 거 하나 있다. 뭐예요? 여기 A. x값이 a일 때 지금 다 만나고 있죠 그래프가. 그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부등식 fx, gx, hx의 곱이 0 이하인 것을 만족시키는 x값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직 그래프 귀찮아서 안 그렸는데 일단 fx, gx, hx의 곱이 0 이하라는 게 뭔 소리일 것 같아? 이거 뭔 소리일 것 같아요 얘들아? 뭔가 해석해야 돼. 이거 다 x축 밑에 있다. 아니 곱이 0 이하야. 그러니까 세수의 곱이 0 또는 음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맞죠? 그럼 세수의 곱이 음수가 된다. 자, 세수 모두 다 수라고 지금 해석했어요. 세수 모두 다 양수면 어때? 음수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 최소한 몇 개는 음수여야 될까? 하나 또는 셋 다 음수여도 돼. 둘은 안 되지. 그런데 음수 두 개에다 양수 곱하면 양수 되니까. 그러면 이 케이스를 이렇게 구분해줘야 돼요.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상황은 1번. 선생님 x 귀찮아서 안 쓸게요. f 양수 0도 돼요. g 양수, h 음수. 이 상황 가능. 맞죠? 두 번째는 f 양수, g 음수, h 양수 가능. 세 번째는 f가 음수, g랑 h가 양수. 네 번째는 얘네 셋 다 음수여도 된다 했죠. 얘네 셋 다 음수인 상황인 거야. 이거를 만족하는 것들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자, 일단 그래프를 보고 이제 그래프에서 양수 음수라는 것은 x축 기준 위아래를 보시면 돼요. 위아래. 이거 너네 눈으로 찾아야 돼 이제. 이것만 작성해놓고 눈으로 찾아보세요. 자, 간다. 눈으로 찾는다. 이제 시작. 자, fx랑 gx는 x축 위에 있으면서 hx만 x축 아래쪽에 있는 범위가 있나요? fx, gx는 위로 올라가 있고 hx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야. 이것은 그림 그려줘야겠다. 불안하다. 있지 않나요? 이쪽. 뭔 소리야? 선생님 에? 제주도 시험 보나요? 아마도? 왜요? 어? 왜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모르겠네. 파란색에서 모르겠다. 하나쌤은 보실걸? 안 보라고 해야 된다. 안 보자고 해야겠다고? 계약한 기념으로. 저희도 계약한 기념으로 보지 말죠. 맞아요. 너네 계약이랑 시험이랑 아무 상관없어서 힘들어서 그래요. 이거 그림을 좀 그리기 어려운데요? 이게 잘못 그렸다. 어떤 느낌을 그린지 알겠다. 힘들어요? 네. 네. 아, 쌤은 그냥 미라도. 아니야, 진짜 미뤄한 거야. 아니 그건 알겠지만 시험을 본다면 그런 미로는 통하지 않아요. 받아들여야지. 시험도 그 자체 못 봐보고 한 번씩 그래야지. 근데 어차피 그럼 어려워졌어. 제시봐야 돼. 그리기가 어려워 지금. 학교가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여기 찾아봅시다.
hx만 아래에 내려가 있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구간을 찾을 건데요. 자, hx 아래쪽에 내려간 구간 혹시 보이니?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hx가 아래쪽에 있는 거는 a 이상 d 이하입니다. 맞아요? 일단 이상 이하로 말할게요. 0도 되니까. 그러면 a에서 d까지 여기를 보는데 이 중에서 fx랑 gx는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 모조리. 그럼 gx는 어디서부터 위로 올라가냐면 저 x가 c일 때 있죠. 그때부터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 C에서 D까지 보시면은 fx랑 gx는 x축 위에 있고요. hx만 밑에 있죠. 그러면 이 1번이 되는 구간은 1번이 되는 경우는 x값이 C 이상 D 이하일 때예요. 이렇게 돼요.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이번엔 gx만 음수여야 돼. gx만 가능해? gx가 음수인 구간은 언제나 그 밑에인 hx가 받치고 있어. 더 밑에. 그래서 오로지 gx만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만족하는 범위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fx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도 없어요. 왜요? fx가 내려가 있는 음수가 되어 있는 부분은 gx도 hx도 언제나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셋 다 음수가 되는 부분을 찾아줄 거예요. 셋 다 음수, 셋 다 음수. 나 셋 다 음수는 쉽다. 셋 다 음수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보세요. A에서 D까지. fx도 밑에 있어. gx도 밑에 있어. hx도 밑에 있어. A에서 D까지는 셋 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셋 모두 음수가 되는 x값의 범위는 A 이상 D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제 이걸 찾았는데 이 경우거나거든? 둘 중에 겹쳐지는 범위가 아니라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놈을 찾으라는 거야. 이 A 1번부터 5번 중에서. 자, 1번 돼요, 안 돼요? A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돼요. 그 다음 2번. 2분의 A 플러스 B가 뭔 소리냐면 A와 B의 평균이야. A와 B의 평균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을까? 이거 되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돼요. 3번 돼요? 잠깐만, 여기 왜 D라고 썼죠? 이거 왜 D라고 썼어? B야, B. 여기서는 얘가 올라가니까 요렇게 잘려서 봐야 돼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fx, gx, hx는 셋 다 음수고 여기 위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fx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A에서 B까지예요. 그러면 2번 일단 평균 되죠? 3번 B 돼야 안 돼요? 아, 정신 차려 신윤철. 뭐 안 돼요야 되잖아. 맞니? 아니고 모르고. 다음 4번 돼야 안 돼요? 그래서 4번 되니 안 되니? B와 C의 평균. 아무 생각 없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요. A에서 B 또는 C에서 D를 보는 거야 우리는. 4번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B와 C의 평균이라는 거는 B와 C 사이에 있을 거 아니니? 네. 안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5번은요. 되죠. C와 D의 평균 CD 사이에 있으니까 되겠죠. 그래서 X값이 아닌 거, 만족시키는 X값이 아닌 거는 4번이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너무 오래 걸려.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 1091번. X에 대한 두 다항식이 있다. 두 다항식이 있어요.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B의 값의 범위가 나와 있고 우리 그걸 구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구등식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거 그래프로 해석해. y는 x-2라는 1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 거고요. y는 gx라는 이것도 1차 함수죠, 얘들아. 문제 봐. gx 봐. 1차 함수죠. y는 fx가 있습니다. 얘는 2차 함수죠. 어때야 돼? 1차 함수 y는 x-2 그래프가 y는 gx라는 이 1차 함수 그래프와 만나거나 그 아래에 있는 부분 거기를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좀 정리합시다. gx라고 안 두고 x-2랑 gx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좀 gx를 직접 대입해서 좀 정리할게요.
1091번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 연립부등식 어떻게 풀었냐면 하나씩 풀었단 말이야. 두 번으로 나눠서 풀었었어요. 기억나나? 네. 가운데 있는 변을 두 번 사용해서 이렇게 한 번 풀고 이렇게 한 번 풀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부등식을 풀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x-2가 gx 이하일 때라고 했어요. 자, 이 gx 여기 써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볼게. gx가 a-1x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이거 좀 정리합시다.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거는 1차식과 1차식이잖아. 이렇게 정리할게요. x가 있는 거는 좌변으로 옮겨보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옮겨보고 이렇게 해봐. x 좌변, 상수 우변 이렇게 옮겨보세요. 야, 했니? 윤서야? 했어요? 신철 왜? 신철 왜? 정리하면 잠깐만. A로 넘겼잖아. 마이너스 있죠? 1로 넘겼잖아요. 아, 왜요? 아니에요. 왜? B를 넘기는 아니죠. 이렇게. B를 지금 저게 정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어때야 되냐면 문제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등식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봅시다. 이거 기억나는지 봅시다. 참고. 뭔 소리야? 예? 어? 예? 이거 푸는 거. 윤서야 이거 봐. 이거요. 자, 이 부등식 풀 때 얘들아 A가 그냥 맘 놓고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A로 나누면 안 돼요.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0인 경우 아닌 경우 우리 막 구분해서 푸는 거 있었어요. 네. 그럼 저 부등식의 풀이에서 한번 볼게요. x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 푸는 방법이에요. 얘들아 A가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A가 0이 아니라면 양변을 A로 나누면 x 값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죠. A분의 B라는 어떤 수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모두 성립하려면 이 A는 그냥 0이 아닌 수가 아니라 오히려 0이어야 돼요. 저 A라는 놈이 0이었어야 돼요. 봐봐요. 0x라고 만들어 볼게요. 0x. 0x는 5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언제나 성립하려면 저 우변에 있는 놈은 어때야 되는 줄 알아? 이 우변에 있는 놈은 여기 양수 들어간다고 쳐봐 얘들아. 양수. 네. 3 넣어봐. 3. 그냥 3 넣어봐요. 0x는 3 이상이다. 항상 성립하나요? 네. 또 저 멍청한 표정 지으면서 또 내라고 했어 지금. 왜요? 아니. 아니 x에 뭘 넣어도 0이 되는데 아니지. 3 이상이 되냐고. 반대로. 네. 정신 차려. 그럼 여기 양수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네. 0이 들어가면 되 가능하죠. 되죠. 음수면 되죠. 되죠. 가능하죠. 그래서 어때야 되냐면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이 A-2가 뭐여야 될까? 0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변에 있는 -2, -b는 어때야 되냐면 아까 여기 뭐 들어갈 때 성립했어? 0 또는 음수일 때 성립했잖아요. 0 이하여야 돼요. 이걸로 A 값 구해주시고 B 값의 범위 구해주세요. 구해!
저걸로 구해. 시윤철 멍청한 표정 그만 지어 이제. 경고야 너. 멍청한 표정이 뭐지 뭐예요?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이상한 거 해도 막 틀린 데다 맞다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어. 일단 A값 바로 나옵니다. A값 얼마 나와요? 2고요. 그 다음 B값은 범위가 나와요. A값은 2고 B는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2 이상.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 건져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 풀어야 돼. gx랑 fx랑 비교했을 때 fx가 gx보다 리 또는 만나는 것. 이렇게 되는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데요. 그럼 얘들아 gx에서 식을 봐봐. gx식 a 우리 찾았죠? gx에서 a 값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gx는 어떻게 되냐면 2를 대입하면 x 플러스 b 이게 gx가 되고요. 그 다음 fx는 멀쩡하게 나와 있어요.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fx가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걸 만족하게 하는 또 B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 자, 2차 부등식이야. 이제 위에 거는 1차 부등식이었고요. 밑에 거는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의 풀이는 보통 우리가 x축과 위아래로 따지기 때문에 한쪽이 0이 되게 정리한단 말이야. 그렇게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b는 0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했을 때. 저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잘 생각해. 이차함수, 새로운 이차함수, 이거 fx가 아니라 새로운 이차함수 요 놈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접해야 되는 이런 상황. 나 판별식으로 가야 되지. 그러면 판별식 어때야 돼요? 0 최연서 정신 차려. 최연서! 네. 판별식 어때야 돼요? 판별식. 판별식이 아니 그래프 그려줬잖아요. 상황을. 0 접하거나 0 뭐 접하거나 크다. 아니지. 접점이 없어야지. 접점.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판별식 만들어 보세요. 학생이 면접 받았거든요. 네? 될까요? 너요? 네, 저요. 그 시윤철 그 멍청한 표정을 했으면 분명히 안 붙어. 그때는 말짱했어요. 그래? 나 판별식 만듭시다. 나와야지. 그치. B는 판별식을 통해 나온 B의 값의 범위는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위에서 구한 B값과 아래서 구한 B값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하는 거야. 연립부등식은 공통범위입니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라고 해서 이렇게 B값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알파와 베타를 구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되나요? 네. 1094번. 와. 네, 맞습니다. 1094번이요. 2차 부등식에 해가 오직 한 개. 문제 너무 쉬운데요, 이거? 자, 그래프로 생각해봐. 2차 부등식,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하는 게 하나만 있어야 된대.
당연히 이 상황 아니야? 접한다. 무조건 접한다지. 한 개 존재하려면. 그러면 접한다면 판별식 뭐로 가라고? 형. 는 0이다. 가세요. 지금 가세요. 공통수학원 중간중간 계속 해야겠지. 안 되겠죠? 그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수2도 물론 좋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공수1도 계속해서 선생님이 조금씩이라도 좀 단원별로 좀 봐줄게요. 문제 계속 준비해서. 안 되겠습니다. 일단 1094번은 판별식을 만들어서 그 판별식이 0이 된다를 하면 되는데 해봤나? 네. 윤철아 네. 정신 좀 차려. 말짱해요. 너 지금 눈 흐리멍텅 하네? 예. 저요? 어. 너 눈 감은 모습 보면은 바나나 우유 돌리기 어때? 어우 야 야. 어차피 돌려야 돼 오늘 숙제 안 해서. 맞네. 윤사 판별식 만들었니? 하지마. 하지 말라고요? 아니 여기서 혹시 전개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 a제곱 플러스 a의 제곱 있죠? 여기 a로 묶어보면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이놈을 제곱하는 거야. 이렇게 제곱을 둘 다 달아놓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요? 공통인수로 묶었고 제곱을 했어요. 그럼 이제 상황을 좀 보세요. 전개할 필요 없이 a 플러스 1이 하나씩 곱해져 있단 말이야. 앞에 있는 항에도 하나 있고 뒤에 있는 항에도 하나가 있어요. a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묶어버립시다. a 플러스 1로 묶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식은 a제곱하고 a 플러스 1 한 개가 남아요. a제곱하고 a 플러스 1 한 개가 남아요. 선생님 이거 그냥 이따 분배할 건데 a 세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뒤에서는 뭐가 남아? 메시. 마이너스 2a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뭐 하고 싶지 않아 이거? A 밖으로 빼죠. a 밖으로 위에서부터 뺐어도 됩니다. 맨 위, 여기 위에 있던 바로 위에 있는 식에서 뺐어도 돼요. 그러면 a를 일단 꺼내줄게요. a를 꺼내주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이건 인수분해 안 되나? 되죠. a 앞으로 꺼냈고요. 공통인수 a 플러스 1 썼고요. 여기가 어떻게 됐었냐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을 텐데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뭐야 반대로 말했어. 아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2는 0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여기 있는 거 싹 다 맞아? 싹 다 돼요? 어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 그렇다? 이거 그럼 4개 싹 다 된다? 혹시나 너네 놓친 거 없나 생각해봐요. 놓친 거 없을까? 놓친 거야. 응. 2차 함수야 얘들아. 2차 함수야. 2차 놓치면 안 돼 이거. 2차 함수는 근수. 아니 2차 함수야. 이 식이 2차 함수 식이 돼야 된다고요. A는 마이너스 A면 안 되네.
뭐냐 0이면 안 되네. 네, 맞습니다. 아, 0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보이니? 뭐예요? 이차함수예요. 이놈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차함 계수가요. 이게 오직 한 개 존재하려면 봐요.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해야 되는 게 하나 존재하려면 일단 너는 위로 볼록이라고 쟤를 생각해봐. 위로 볼록이라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이면 위로 볼록이면 어떨 것 같아? 하나만 여기 올라가 있을 수가 있을까? 뭐 접하는 거 이렇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 능하긴 한데. 이렇게 가능한가요? 네. 어때? x축 위에 있거나 x축에 접하는 놈이 오직 한 개가 나와야 돼요. 어때요 이거? 되죠? 되죠. 그러면 이건 어떻니?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선생님이 엄청나게 밑에다가 아래로 볼록을 끌어다 내렸어. 그래도 언젠가는 몇 개가 생기지 않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볼록이어야 된다고 2차 함수는? 오직 하나 존재하려면 이렇게 아래로 왜 아래야? 위로 볼록인 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 볼록인 놈. 그러면 여기서 a 값이 총 4개가 건져지잖아요. 건져졌어.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이렇게 4개가 건져졌어요. 이 중에 제껴야 될 게 누구야? 0이랑 1이요. 이 a 값이 0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0보다 작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배제시켜주고 남은 애들이 a 값이 되는 거예요.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2차 부등식은 이렇게. 그래서 1095번까지 하고 조금 쉬는 시간 주고 이건하고 대수할. 야 이건 2개밖에 없네. 이건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1095번이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을 풀 때도 똑같이 절대값 기호 아니고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것도 똑같이 부등식 그냥 풀 거야. 부등식의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기본 풀이는 인수분해에서 작작큰큰 사이값 그걸 만들기예요. 그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우스 기호 있지만 그냥 푸세요. 인수분해 가능해요? 해봐 윤서. 이번 명 풀었는데. 그래요? 그럼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1095번. 윤철아 정신 차리고 있냐? 물론이죠. 가우스 x. 3 더하기 3은? 6. 너 아까 근데 부등식에서 이상 헛소리 했잖아. 하지만 3 더하기 3 불어야 보냈어. 뭘? 여기서 안 틀리고 있었어. 나 이거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니? 예. 그러면 아니잖아요. 반대 아니에요. 반대예요. 선생님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가우스 x는 뭐 또는 뭐가 나오냐면 자 봐요.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오죠. 이게 0이 되려면. 밑에 있는 식에서는요. 5. 그러면 마이너스 1 또는 5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돼요? 안 돼요? 뭐지? 부등식이구나. 사이 값으로 만들어줄게요. 마이너스 1과 5 사이가 됩니다. 와. 아,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래요? 이 부등식의 해를 일단 구해야 돼. 이거 가우스기호 구하는 거 하나하나 다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로 하는데 범위 막 쭉 연결되는 거 아시죠? 안 해봤죠? 봐요. 이놈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잘 생각해. 신윤철 잘 생각해. x값의 범위 구해보세요. 이게 뭔 뜻이냐면 요런 느낌이야. 이 어떤 x값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 x를 어느 쪽에 놓고 설정을 해야 될까? 자, 이놈 마이너스 1이면 어때요? x값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마이너스 1 맞죠? 됩니다. 네.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다고 칩시다. 이거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마이너스 1 나오죠? 0이면 어때요? 0이면 되죠. 안 되죠? 왜요? 0이면 이거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0이 돼버려. 0이 돼버린다고. 아, 그래서 맞네. 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려면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여기에 속하는 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이거 찾는 거 맨날 헷갈려한다. 쪼그리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또 마이 2일 때, 마이래. 0일 때 옆으로 한 칸 넘어가서 나오지 않겠어? 예. 정수 한 칸씩 넘어가서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예. 쭉쭉쭉 내려갈게요. 5일 때까지 있었지? 네. 5일 때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5보다 2, 4, 가까운 6 미만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된다는 뜻이야 이거는. 그러면 이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돼요? 이걸 싸그리 합쳐야 돼. 마이너스 1 이상 6 미만. 마이너스 1 이상 6 미만이라고 해서 이 해가 나오는데 이 해가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연립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거 이 부등식의 해야 되거든? 어때? 부등식을 봐봐요 이제. 어? 대입해요. 해, 부등식의 해가 범위로 나오는데 어떻게 대입해? 값이면은 대입할 수 있겠지만 신인철 정신 차려. 대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윤서야? 대입을 한다는 그 내용이 뭔지 좀 잘 얘기해 볼래요? 대입을 한다의 느낌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저는 잘 너 왜 이러고 있어? 예? 왜 꽃받침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해가 네. 저렇게 나왔으면 지금 식이 두 개잖아요. 미지수도 각각씩 하나씩 예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쟤네 6이랑 마이너스 1을 둘 중 하나씩 대입해갖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넣으라는 거야? 그 말인가? 일단 마이너스 1은 해당되는 게 맞아요. 이 부등식에 들어가도 되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1 하나 넣어보고 그냥 A, B를 바로 구한다? 아니고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값 넣어갖고 그거에서 2 이상 미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최대값이 뭔지 몰라요. 최소값은 알지만 아니, 그러니까 6을 넣어서 그냥 미만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확실한 해 하나는 뭐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이건 진짜 무조건 확정이죠.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있는 어떤 수들도 사실은 다 확정이긴 하지. 네. 그럼 마이너스 1은 확정이니까 윤서 말대로 넣어본다면 어떤 게 만들어지는데? 너가? 저는 어. 그 부등호가 형태가 같은 거에다 가끔 넣어놨어갖고 하고 나서 그 사이의 수를 제 마일이랑 6 사이의 수를 넣을 생각은 안 했어요. 6은 그냥 저 위에 있는 식에 넣고 마이너스 1은 그냥 밑에 있는 식에 넣었는데 하고 나서 A, B 나오길래 그냥 답이 많았어갖고 마이너스 1 대입해볼게요. 마이너스 1은 확실한 해고 6은 아니잖아 해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대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값의 범위가 나올 테고 밑에는 B 값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끝이야? 얘들아 이거 연립부등식으로 풀면은 범위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이 위에 있는 거 무슨 값으로 나와요 범위? 위에 있는 2차 부등식으로 풀면은 사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쪽으로 돼 있으면 사이로 나오죠. 5랑 5 사이 선생님이 이거 뭔지 아직 정확히 모르니까 알파 베타로 쳐볼게. 알파랑 베타 사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부등식의 해가 1번 부등식의 해 2번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나오죠? 작은 그치, 작은 값보다 작거나 큰 값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그걸 그렸을 때 이 요꼬라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꼬라지가. 그러면 작작 큰큰이 완전 이쪽으로 벗어나서 겹쳐지는 부분이 없으면 안 되고 여기에 뭔가 이게 싹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등식의 해로 나온 요놈의 부등호 종류를 좀 봐보세요. 부등호 종류. 시작하는 부분에 확정적인 해가 있고 끝나는 부분은 이렇게 빈 부분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 뚫린 놈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해가 세팅이 이렇게 돼야 돼요. 큰 값이 여기 있어야 돼. 큰 값이. 작은 값이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 있어서 이런 느낌으로 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겹쳐지는 부분을 따졌더니 딱 이 부등호 방향, 이 부등호처럼 이 부등호 종류처럼 딱 맞는 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큰 값이고 여기 작은 값이고 신철 뭐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부등호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를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 어디서 나왔겠니? 생각해봐. 이 마이너스 1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마이너스 1
큰 점. 여기 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큰에?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6. 6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 1은 이 두 번째 식을 통해서 나온 거고 6은 첫 번째 식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해줘야 돼? 두 번째 식에서 나온 놈이라고 6은 첫 번째 식에서 나온 놈이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걸 그냥 찍어서 마셔도. 그니까 부등호 종류 보고 맞춘 거 같은데? 같은 종류끼리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이 값을 넣기는 귀찮아서 당연하지. 그냥 넣어버리는 게 근데 맞아요. 결론이 찍은 거잖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든 저거 다 위에 가정은 다 하고 맞았어요, 풀었어. 맞았으니까. 위에 가정은 다 하고 맞아. 풀었는데. 그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됩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값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뜻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습니다. 1 마이너스 4 플러스 b고 이게 0이 되게 하는 값이었어. 이 마이너스 1이. 그러면 이때 b는 얼마예요? b 값은. 뭐야 왜 오래 걸려? 왜 오래 걸려요? b 값 얼마예요? B요? 맞아요. 3이죠. 그 다음 위에 있는 식에서 인수분해했을 때 좌변을 인수분해했을 때 6이라는 해가 나왔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요 36 플러스 6a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 이때 a는 얼마예요? a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되나요?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4고 b 값은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와. 아니야 이건 안 했어. 누가 재밌었어? 나구나. 이번에 707번 볼게요. 707번. 이번에 이건 봐 이건 누가 질문했는데 나였구나. 707번 보시면 직선 y는 5x 플러스 22가 이차 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는데 선분 저기 써있잖아. 선분 AB 위에 AB가 아닌 점 마이너스 3,7이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 야 근데 윤수야 너 맞췄니 그거? 1번? 어떤 거요? 아 707번. 맞는 거 같아. 아 맞췄어요. 일단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래프와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은 어떤 식에서 나오는 두 근이랑 같냐면 봐봐요. 봐봐. 직선, 그러니까 두 그래프가 만난다라고 하면요. 두 식을 등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방정식을 생성해줘요.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을 찾으면 그게 바로 이 직선과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요 두 점 있죠. 이 두 점의 x좌표가 쟤네들의 저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나게 하는 두 점 A랑 B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저렇게 식을 일단 만들긴 했어요. 저 식 불편해. 정리하고 싶어요. 보통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는 0꼴이 되게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식을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는 0으로 정리를 해봐. 마라톤 언제로 하셨죠? 나 37일 남았어요. 오늘도 퇴근해서 헬스장 가서 한 10km 뛰어야 돼요. 그런 체력이 있으세요? 해야 돼요. 오늘 진짜 안 하면 안 돼요. 쪽팔리게 마라톤 실패할 순 없잖아. 준아 선생님 마라톤 나가. 하프 마라톤 나가요. 21km. 선생님이 성공하면은 인증하기로 했어. 근데 준호가 카톡방에 없네. 전달해야 저희가 되는데요. 보여주면 되죠. 그쵸. 전달해줘요. 준호 선생님이 문자로 이렇게 숙제 보내주잖아. 영상이랑. 그렇게 보내줘도 되죠? 괜찮죠? 영상은 못 보긴 해요. 아 유튜브도 안 열려? 네. 다시 보기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유튜브 채널 알려줄까? 아니, 네. 찾아보면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찾아보면 나와요. 별 선생이라고 치면 나올 걸. 아닌가? 구독자 몇 명이지? 400
400명인가 그렇게 되시지 아 않아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요? 아니면 내가 잘못 봤나? 269명이에요. 그래요? 근데 공개로 안 올릴 때도 있어요 가끔. 맞아. 이제 애들이 너무 떠들거나 쓸데없는 잡음이 들어가면 공개로 안 올려요. 저 봐봐요. 그러면 저렇게 정리한 거 맞냐? 맞냐 봐봐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걸 새로운 이차함수로 선생님이 해석할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냐고. 좌변이 기존에 있던 이차함수식이랑 다르게 생겨 먹었죠. 네. 아래로 블록인 어떠한 뉴 이차함수가 생긴 거고 는 0이라는 거는 분명히 x축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x축이랑 저 이차함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이제 그 점의 x좌표를 이제 가지고 a랑 b의 x좌표를 만들 건데요. 문제 보시면 성분 AB 위에 A랑 B가 아닌 점이 존재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좀 그려볼게요. 이 상황을. 뉴 이차함수가 있고요. 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무슨 볼록이냐 봐봐.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그래프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이런 그림이어야 하는 거야. 이 점을 A, B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선분 AB 보이죠? 선분 AB. 선분 AB 위에 선분 AB 위에다 얘들아. 이 위에 A랑 B가 아닌 점 마이너스 3,7이 존재해야 된대. 뭔 소리냐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마이너스 3,7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네가 마이너스 3,7이라는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X축에 닿았잖아. X축에 닿았잖아요. X축에 닿았으면 마이너스 3,7이라고 할 순 없고 뭐라고 하면 될까 이거를? 마이너스 3,7은 아니잖아. 그 마이너스 3,7은 어떻게 될 때 마이너스 3,7이냐면 요 그림 있죠. 뉴 이차함수 생성시키기 전 직선과 기존의 이차함수가 이렇게 만나서 두 점 A랑 B를 이루어요. 요때 여기 위에 어떤 한 점이 마이너스 3,7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저렇게 일자로 눕혀놨죠. X축이랑 만나게끔 저렇게 눕혀놨어요. 저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마이너스 3,7을 해서 어떤 걸 가지고 힌트를 구해야 될까? 어떤 걸 가지고? X좌표? X좌표? 말해봐요. X좌표. 계속 말해봐. 문제를 말해봐. 그냥 던진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X축에 위에 있는데 마이너스 3,7이 될 순 없잖아. 그치? 마이너스 3,0. 저기 어딘가 마이너스 3,0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오.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를 조금 밑으로 내려서 이 삐뚤어진 놈을 일자로만 변형시킨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저 상황을. X축처럼 보이게 이렇게 변형시킨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은 어쨌든 여기 달려있는 게 맞죠. 여기 사이에. 그래서 이 위에, 이 성분 위에 마이너스 3이라는 X좌표를 갖는 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럼 봐요. 요거 따라 내려가 볼게. 요 점 보여, 요 점? 별표 친점? 이 별표 친점 X좌표 뭐예요? 음수. X좌표 뭐예요? 알겠다. 마이너스 3이죠. Y좌표는 어떻게 될까? 음수. 음수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 뉴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데 이 점의 Y좌표는 음수여야 돼요. 즉 뉴 이차함수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함수값이 음수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해주냐? 뉴 이차함수식에 대입했을 때 그것이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뉴 이차함수식에 x에 마이너스 3 대입해서 a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 겁니다. 대입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3 대입해볼게요. 9 좀 귀찮아.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15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2 0보다 작아야 되고 선생님 지금 등으로 잠깐 가렸어요. 지금 이거 쓰느라고.
이렇게 된다.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4는 0보다 작다. 되나요? 이제 저 2차 부등식 풉시다. 윤철아? 네? 떴니? 네. 잘났어요. 머리카락 왜 저래? 아 지금 선생님도 약간 비슷해. 이거 머리 너무 길어가지고 거슬려 죽겠어. 자꾸 눈 찔러요. 아 그니까 자꾸 눈 찔러요. 아 자를 시간이 없어서 내일 잘라야지. 집에 보내줘요. 보내줘요. 보여주세요. 나 저거 사이값 나오지? 인수분해하면 뭐랑 뭐 사이 나와요? 나오시요. 마이너스 2랑 7 사이가 나와요. 문제 뭔데요? 범위 구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저거 하는 거. 정수 A의 개수는 일단 저거 정수 개수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니 너네? 저건. 정수 개수 구하는 거 봐봐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아. 이걸 얘네 둘 다 정수예요. 이걸 사이에 속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정수 개수 어떻게 구할까? 세봐야. 아니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요. 일단 둘 다 지금 등호가 없는 부등식이다. 포함이 안 되죠. 마이너스 1 해주시고요. 하나만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포함이 되면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은 바로 정수 개수가 나오고요. 둘 다 포함이 되면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면 정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럼 쟤는 7에서 마이너스 2 빼서 빼기 1 해줘야 돼. 몇 개 나와요? 8. 그치, 그렇게 찾아주라고 앞으로. 지금은 8개라 세보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200, 300개 나온다고 쳐봐요. 셀 수는 없잖아 사실 그거를. 그래서 저렇게 정수개수 구하는 쪽 방법도 좀 아시고요. 708번하고 빨리 쉬는 시간 줄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알파 베타. 자 이거 근의 분리라는 그 유형이었어요. 실근의 위치라고 했던. 여기 보니까 이거 그래프 그려봐라. 얘들 그래프 그려봐라 이거. 근데 위볼인지 아볼인지 모르죠? 아볼인데요. 위볼인데요. 어떻게 알아? 아니구나. 708번 맞죠? 같이 보는 거 맞죠? 저 A를 알파라고 잘못 봤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볼인지 아볼인지 모르는데 이 상황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X축에다가 만나게 하는 알파 베타를 만드시고 두 점 알파 베타를 만드시고 마이너스 2, 0 사이에 알파 있고 1하고 2 사이에 베타가 있도록 설정을 시켜놓으면 돼요. 그래프 그리라고 하는 사람? 아래로 블록 먼저 그려. 두 개 다 그려야 돼. 이처럼 웃지 마. 아직 안 울어요. 그래요? 아직은 안 울어요? 대수하면 울 거야 이제? 아니 저 학생에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울 거야? 우는 거 인증샷 찍어줘. 선생님. 에? 동아리 고민 중이에요. 학생회고 학생회. 만화 동아리 없어? 두 번 없는데 친구들이 있는 친구가 있는 미술관으로 들어갈지 아니면은 그냥 연극 동아리고 2학년 때 연극 했던 동아리. 대로 2학년 때 했던 대로 그 영화 감상만 들어갈지. 또 영화 봐? 영화 보고 싶어. 그럼 영화를 봐. 근데 미술 안 들어가면은 친구가 서운해서요. 무시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영화 감상가 째져야지 했는데 친구가 부수 준비하자마자 근데 미술 싫다고 해. 미술은 좋은데 제 실력으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걔가 싫다고 해. 아니 그건 안 돼요 친구. 어때? 안 돼. 나 친구 개펌에서 3명밖에 없단 말이야. 힘내. 3명은 아니지. 더 있구나. 마이너스 2랑 뭐 사이에 알파가 있다고? 마이너스 2랑 0이요. 0이요. 그리고 1하고 2 사이에 베타가 있고. 요 상황이 맞나요? 네. 두 번째 상황도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2랑 0 사이에 알파가 있고 1이랑 2 사이에 베타가 있는 이런 상황. 얘들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잖아. 뭐랑 뭐 사이에 무슨 값이 있잖아요. 함수값을 이용하는 거. 함축판이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함축판. 그 중에서 함수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함수값을 이용할 건데요. 윤철이 왜? 네? 졸려? 멀쩡한데요. 봐봐. 뭔가? 5 더하기 6은? 5 더하기 6은 37. 근데 이거를 식을 막 여러 개를 하나하나 다 만들 순 없잖아. 네. 어떤 방법이 좀 나름 이제 의미가 있을까? 됐어요. 얘들아 f-2 값, 즉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 y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프 위에 올라가 있겠죠? 네. f-2 양수죠 여기는. 네. f0은요? 음수.
음수죠. F2 양수죠. 옆에 것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빨리 쉬는 시간 좀 줘야겠다. 힘들다. 목 아파요. 고민 중이에요. 공수2를 안 나가서 오늘 공수2를 나가고 시험을 안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 위해서 공수투 나가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공수 투. 네네네네. 차라리 저번에도 안 나갔으니까. 요거는 다음번에 줘야겠어요. 휴. 대수가 문제인데 이래? 아 대수 생각보다 시험 보지 저 때문에. 아니 그니까 대수를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야. 푸는 게 문제. 저 때문에 시험이 생각 문제야. 시험 보는구나. 쌤한테 물어볼까? 내가 뭐야, 봐서 단체로 대수 얼마 물어보자. 사냐? 어려워. 너조차도 어려우면 우린 망한 건데? 준호이지. 다 같이 내려가서 따지자. 절해놓고 시험 보면 또 하나 틀린다고. 도건이의 추억. 엽도의 추억. 엽도도 그랬어. 맨날 절해놓고 맨날 저런 애들이 제일 잘 봤어요. 계열받아 진짜. 못 살아 쟤. 쌤 뭐 지금 봤는데 되게 멋지잖아. 왜? 그냥 핏이 좋았어요. 누가? 쌤이요. 선생님 약간 이렇게 뚱뚱하지 안 뚱뚱해 보이고 헐렁한 거 입어야 잘 어울리나 봐. 쌤 안 뚱뚱한데. 이 옷 입었을 때 칭찬 많이 받았어. 안 뚱뚱한 옷 입었을 때. 왜 이래? 근데 왜 갑자기 약간 뭐지? 컨셉을 좀 바꾸려고요. 약간 원래는 컨셉이 뭐였는데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잖아요. 원래 없었는데 뭔가 좀 더 왜 저래?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척하게. 맞잖아요. 좀 여기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얘들아 여기서 잘 생각해봐. 반대 거는 완전 반대로 되지 않아요? 옆에 거는? 네. F-2랑 F2가 음수고 F0이랑 F1이 어떻게 돼요? 양수죠. 하나로 묶어서 나타낼 거야. 하나로 묶어서. F-2랑 F0 보이죠? 이 새끼들 둘이 앞에 거 두 개. 앞에 거 둘이 지금 곱하면 뭐가 돼요? 음수. 음수지. F-랑 F0 곱하면 음수죠. 옆에도 얘네들 곱하면 어때요? 같은 양 같은 음수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네. 그래서 위로 블록이든 아래로 블록이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곱해서 음수 나오는 저 파트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F-2랑 F0이 음수가 된다라고 해서 범위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F1이랑 F2가 곱해서 음수가 된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범위를 만드는 거예요. 주어진 2차 방정식 보이죠? 여기다가 x에 마이너스 2랑 0 넣어봐요. 그거 두 개 곱해봅시다. 왜 선생님이 둘을 굳이 쟤네 둘을 잡았냐면 선생님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야. 작자 큰큰 범위보다 사이값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좀 사이값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는 파트라서 다르게 잡아서 하셔도 해결해도 됩니다. 양수끼리 음수끼리 잡아서. 오늘 공수원은 시험 안 볼 거고요. 공수2 진도 나갈게요. 이따가. 괜찮지? 대수만 봐. 아 대수가. 대수가 제일 힘들지. 따지러 가야겠다. 아니 왜 따지러 가는데? 아, 하락쌤 지난번에 수업 안 하셨는데 왜 따지러 가 진짜. 네 맞아요. 이제 너무 웃겨. 됐어요. 이제 작가는 쌤보다 안 되겠어. 최연소 무서운데. 쓰레기네. 야 최연소 건들면 안 되고. 무서워 최연소. 괜찮아 안 좋아. 쉬운 줄 쓰는데? 어이. 내가 제가 저였는데. 많이 넣어보면 별로인데. 이거 또 보고 싶다. 좀 그런가. 엽도야? 근데 또 좀 질리긴 해.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또 보고 싶다. 질렸잖아. 일단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일단 대입을 했는데 F0 값이 이렇게 나와요. 네.
대입을 하면 식에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3 불편해서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등호 방향 바꿔준 거고. 그랬더니 작자 큰 큰이 나옵니다 범위가. 어때요? 범위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범위. 작은 값 0이 되게 하는 작은 값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보다 작다 또는 큰 값 2보다 크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범위는. 두 번째 범위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저기다가 1 대입한 값과 2 대입한 값을 곱해주세요. 두 번째 범위도 선생님이 저거 임의로 양수, 그러니까 음수로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되는 거 싫어가지고 우리 왜냐면 작자 큰 건 사이 값은 2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써먹는 거였거든요. 음수면은 반대로 써먹어야 돼. 그래서 그거 헷갈릴까봐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작자 큰 범위가 나와요. 작은 값이 마이너스 4고요. 큰 값이 2분의 5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2분의 5보다 크다라고 해서 두 번째 A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무슨 부분 구해야 될까? 공통 부분. 범위. 지금은 우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곱해서 음수되는 걸로 했는데 너네 이렇게 한 애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둘이 곱하면 양수, 둘이 곱하면 양수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푼 사람도 있을 건데 그것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공통 범위 찾아보실래요? 해줘. 헷갈리면 수직선에 올려놔. 안 돼요. 자, 공통 범위는 수직선에 올려놓고 찾아보세요.